알서포트에 다니고 있는 정태수라고 합니다. 현재 저는 회사에서 테스트 자동화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고요. 여태까지 회사 내부적으로 일을 하다가 회사에서 이제 좀 나가서 활동을 해라 라고 해서 오늘 처음으로 대외 활동을 하러 좀 나와봤습니다. 그래서 좀 떨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약간 더더울 수 있는데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제가 갖고 나온 주제는 모바일 테스트 자동화에 대한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희 알서포트가 모바일 테스트 자동화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지 그 사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바일 테스트 자동화에 들어가기 앞서 지금 보시는 내용은 그 PMP에서 다루고 있는 프로젝트 제약 조건입니다. 프로젝트를 운영을 하다 보면은 우선 개념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프로젝트 제약 조건 같은 경우는 한 편에 변경이 발생하게 되면은 나머지 두 편이 추가로 변경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제약 조건이고요. 그 한 예로 고객사의 요구 사항이나 시장의 변화에 의해서 기능이 추가되거나 변경되게 되면은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늘어나야 된다는 제약 조건인데, 실제 저도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있지만 사실 현실 프로젝트는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PM 입장에서는 어떻게 선택할 수 있냐면은 시간과 비용은 그 프로젝트 내에서, 즉 프로젝트 매니저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클라이언트나 고객사하고 기능을 좀 축소를 함으로써 이 프로젝트를 이제 납기 내에 준수하는 걸 목표로 프로젝트를 운영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 부분에 이제 저희가 테스트 자동화 솔루션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은 테스트 자동화 솔루션은 기본적으로 테스트 인건비를 확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테스트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프로젝트 내에서 컨트롤할 수 없는 이 영역에 대해서 약간의 버퍼를 가지게 되고, 그 버퍼를 가지고 좀 더 유연하게 대처를 하면서 프로젝트 성공에 좀 더 기여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모바일 관점에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모바일 시장은 상당히 민감합니다. 사용자들이 앱을 다운받고 사용함에 있어 약간 불편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이 앱이 어떻게 개선되길 바라는 게 아니라 바로 삭제해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놓친 사용자를 다시 잡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사용자들이 피드백을 주면 그거에 대해 귀를 기울이고 그거에 대해서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모바일 시장은 PC 시장보다 트렌드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한 예로 NFC 기술이 2010년도, 2011년도 급부상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애플이 NFC를 공식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있으면서 현재는 거의 NFC 기술은 약간 활성화되기보다는 약간 보조적인 기술로 그렇게 돼 있고, 현재는 VR, AR, AI 등 그런 기술이 각광받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예측을 하기 힘듭니다. 트렌드를, 모바일 시장은. 이 기술이 지금 이렇게 각광받고 있더라도 갑자기 한 해가 바뀌면서 다른 기술이 나오면은 그 트렌드가 없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 트렌드를 계속 지속적으로 내가 관찰하고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이런 사항들 때문에 결과적으로 모바일 앱들의 생명 주기가 상당히 짧아지게 됐습니다. 모바일 앱들의 생명 주기가 짧아짐으로써 우리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걸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제 빠른 주기로 거의 약 2주 정도 단위로 앱들을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요. 한 예로 구글이나 페이스북 앱들을 보게 되면은 2주 단위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업데이트된 내용을 보면은 최신 기술이 들어가 있거나 사용자들의 피드백들이 들어가 있고, 그런 부분들도 저희도 이제 발 맞춰서 이제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럼으로써 이제 저희도 이제 프로젝트를 운영함에서 빠른 배포 주기를 가져야 되고 높은 품질을 유지를 해야 되는 이제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이제 프로젝트 관리하다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빠른 배포 주기랑 높은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데브옵스나 에자일 여러 가지 개발 방법론들이 있는데요. 그런 방법론을 그렇게 도입하는 것보다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빠른 배포 주기, 거의 고객들한테 2주 단위로 배포를 한다고 했을 때 개발팀을 2개로 꾸리면 간단하게 개발 기간을 4주로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개발 기간도 길어지고 테스트 기간도 길어짐으로써 좀 더 높은 품질의 제품을 전달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지금 저희 같은 중소기업에서는 한 제품을 만들 개발팀을 2개를 꾸려서 병행으로 개발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빠른 개발 주기를 갖고 있는 팀에서 테스트 자동화 솔루션을 도입하는 방법인데요.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개발자가 이제 개발을 하면서 커밋을 하는 순간 정적 분석이 돌아가면서 그 소스 코드의 오류를 찾아내고 그리고 어떤 게 오류인지 바로 체크할 수 있도록 정적 분석이 돌아가고요. 그리고 이제 빌드를 하는 순간 사내 CI 시스템에 의해서 회귀 테스트가 자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함들이 이제 바로바로 리포트 되면서 개발자들은 그 리포트를 받고 바로 수정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실제 테스트 엔지니어들은 이런 부분들에 이제 리소스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상색적 테스트나 사용성 테스트에 집중을 하면서 더 높은 품질을 유지하고 그 2주 단위 프로젝트 납기를 마칠 수 있도록 좀 약간 도움이 되게 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제 더 구체적으로 테스트 자동화가 왜 필요한지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테스트 자동화가 구축되지 않은 조직이고 이건 이제 앞으로 테스트 자동화가 구축될 조직입니다. 테스트 자동화가 구축되지 않은 조직에서는 모든 탐색적 테스트, 사용성 테스트, 회계 테스트들 모든 테스트 엔지니어들이 직접 해야 되지만 자동화가 구축되어 있으면은 그 회계 테스트는 이제 자동화에 의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수행을 할 수 있게 되고 추가적으로 랜덤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사람들이 하는 탐색적 테스트를 대체할 수 있는 그 역할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그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는 또 그런 비용도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그 인건 비용과 테스트 자동화를 구축한 조직에 약간의 기능이 추가됐을 때 회계 테스트에 케이스를 하나 추가하는 그런 유지보수 비용과 이걸 비교했을 때 어느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지 비교를 해보면 될 거고요. 그리고 테스트 엔지니어들이 테스트를 할 경우 하루에 8시간을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테스트 자동화 솔루션 같은 경우는 하루 24시간 풀로 작동이 되고 사람보다 더 빠른 속도를 내기 때문에 3배가 아닌 그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테스트 엔지니어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휴먼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지만 자동화 쪽은 휴먼 오류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랜덤 테스트 통해 좀 더 높은 품질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테스트 자동화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린 장점은 테스터들의 인건비 절약 그리고 테스트 시간의 절약 그 2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추가적으로 더 활용 사례를 보게 되면은 3가지 정도를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는 모바일 서비스 모니터링의 활용이 가능합니다. 요즘 모바일 앱들 서비스를 보게 되면은 백엔드 서비스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백엔드 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별도로 또 구축을 하게 됩니다. 백엔드 서비스가 오류를 일으키는 앱들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간단하게 지금 저희가 서비스하는 앱에다가 네트워크 부분 아니면 성능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스크립트를 짜놓고 주기적으로 특정 주기나 스케줄을 돌려서 반복으로 돌리게 되면은 저희가 어느 시간대에 딜레이가 되면서 부하가 걸린다 아니면 장애가 발생했을 때 바로 결함 리포트 오면서 비싼 모니터링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간단한 서비스를 하나 구축할 수도 있고요. 2번째는 기획자나 개발 초기에 경쟁사 앱들을 벤치마킹하는 데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예로 이제 클라우드에 파일을 업로드하는 앱들을 만든다고 했을 때 구글 클라우드나 네이버 클라우드 그런 앱들에 대해서 파일 업로드하는 자동화 스크립트를 작성을 해놓고 회사의 동일 환경 네트워크에서 동일한 파일을 업로드를 시키면서 그 성능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그런 데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3번째로는 퍼포먼스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되게 간단한데요. 특정 기능에 대한 테스트 스크립트를 반복으로 24시간을 돌리든지 일주일을 돌리든지 계속 돌리게 되면은 우리가 찾고자 했던 메모리 누수가 언제 발생하는지 아니면 어느 순간에 앱이 뻗고 메모를 얼마나 사용했는지들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 더 많은 활용 사례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은 이제 각 제조사들, 테스트 자동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 홈페이지를 가면은 더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런 그 업체들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테스트 자동화 제품을 두 가지로 좀 구분을 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클라우드 디바이스고요. 두 번째는 클라우드 디바이스를 포함하고 있는 완벽한 테스트 자동화 서비스, 두 가지로 저는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클라우드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그 서비스 제공 업체들이 자사가 제공하는 이제 디바이스들을 고객들한테 시간 단위로 대여를 해주고, 고객들은 대여를 받고 그 대여받은 디바이스에 앱을 설치하고 원격 제어를 함으로써 매뉴얼 테스트를 하는 게 기본 컨셉이고요.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아마존 디바이스 판 같은 경우는 표준 스크립트로 작성된 테스트 스크립트 파일을 업로드를 하게 되면은 그거를 이제 자동으로 수행을 해주고 결과까지 내주는 서비스까지 하고 있고, 리모트 테스트 킷이라는 제품은 이제 일본 엔티티 계열사에서 만든 제품이고요. 둘 다 이제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디바이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테스트 오토메이션 제품 같은 경우는 테스트 스크립트를 만드는 부분부터 모든 프로세스를 관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자동 테스트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우선은 이쪽 제품들은 이제 비싼 제품들이 있긴 있습니다. IBM이나 HP 제품들은 중소기업에서 도입하기 너무 큰 제품이기 때문에 우선 배제를 시켰고요. 모바일 테스트 분야에서는 이제 퍼펙트 모바일, 그리고 키노트, 자마린 이런 유명한 업체들이 있고, 국내에도 MT웍스라고 해서 중소기업에 지금 SKT 쪽에 납품한 제품들이 있고요. 해외 쪽으로 보면은 이제 수십 개의 제품들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면 한 100개 정도 제품이 나올 거고요. 국내에는 한 10여 개 정도의 제품들이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품들이 많은데 왜 아직까지 도입을 못했는지 그런 이유를 좀 살펴봤습니다. 우선은 생각보다 제품이 많이 있습니다. 테스트 자동화 제품들이. 그런데 저희가 갖고 있는 문제점, 저희가 필요한 부분을 말끔히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직접 찾아야 되는데요. 그 많은 제품을 다 벤치마킹하고 확인하기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따로 컨설팅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테스트 자동화 같은 경우는 그 스크립트 생성 방식이 기본적으로 개발 지식이 필요하거나 약간의 코딩 능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개발자가 하는 부분이 좋은데 실제 개발자를 투입하기엔 좀 난감한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로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테스트 자동화를 도입하고 나서 그 회사가 실패하는 사례가 가장 높은 확률이 유지보수를 제대로 못해서 테스트 자동화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업데이트를 할 때마다 그 개발 지식을 갖고 있거나 코딩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담 인력이 계속 스크립트를 업데이트를 해주고 관리를 해줘야 되는 그런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많이 어려움이 있고, 이걸 다 통틀어서 이제 많은 처음에 실패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많은 비용이 들어감에도 그 누구도 이게 성공할 거다, 우리한테 어떤 효과를 줄 거다, 그 당방 실무자도 확실하게 답변을 주질 못합니다. 저희 회사도 QA 담당자가 도입했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확신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여기까지 이제 제가 갖고 온 내용들이고, 모바일 테스트 자동화에서 왜 테스트 자동화가 필요한지, 그리고 왜 도입 못했는지를 좀 말씀드렸고요. 이 다음부터 이제 저희 회사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B2B, 전형적인 B2B 솔루션 회사입니다. 원격 지원 제품을 갖고 있고 PC 시장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모바일로 변화하면서 모든 제품들을 모바일로 컨버팅을 했고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컨버팅을 하고 나서 이제 매출도 어느 정도 상승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눈을 좀 모바일 B2C 시장으로 좀 눈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 모비즘과 게임덕이라는 두 가지 B2C 앱을 만들었고요. 이 제품을 이제 글로벌로 서비스를 하면서부터 저희가 이제 모바일 테스트 자동화가 왜 필요한지를 이때부터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디바이스 파편화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회사가 갖고 있는 디바이스 한 400여 개가 갖고 있는데,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주요 디바이스에 대해서 다 테스트를 하고 완벽하다 생각하고 제품을 출시를 했지만, 그 세계 각국에서 날라오는 에러 리포트를 봤을 때 OS 버전별로 특정 해상도 별로, 그리고
제조사별로 엄청 많은 디바이스 정보들이 쏟아지고 에러들이 쏟아졌는데 저희가 이제 그 에러들을 다 잡을 수는 없고 실제 대응도 하기 힘들고 그런 문제를 이제 첫 번째로 경험을 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모비즈 같은 경우는 되게 간단한 툴입니다. 모바일 스크린을 녹화해주거나 미러링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데요. 그래서 다 동일하게 사용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류 리포트들을 계속 분석을 하다 보니까 동일하게 사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게임을 녹화하는데 사용하고 어떤 사람은 뭐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사용을 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뭐 사용 환경에 따라서 오류가 발생하는 내용도 다르고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사용자 환경 폰 저희는 이제 테스트를 할 때 테스트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깨끗한 상태에서 테스트를 하는데 사용자 폰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든 앱들이 다 깔려있고 메모리도 거의 꽉 차있고 그런 상태에서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문제들을 계속 떠안고 어떻게 오류 리포트는 계속 받고 있지만 해결은 다 하지 못하고 그런 상태를 이제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앱들이 이제 발전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 개발자들이 이제 버그 픽스만 하는 그런 수준에 머물고 있었고요. 그걸 타파하기 위해서 이제 모바일 테스트 자동화 쪽으로 이제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겁니다.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부분 똑같이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 조직에 맞는 제품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못 찾은 걸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원하는 제품은 있지 않았고요. 코딩 능력이 필요했는데 저희 회사가 지금 직원이 200명이고 개발자가 100명이 넘는데 그래도 개발자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이제 이거 하겠다고 개발자를 달라고 하면은 아무도 개발자를 내놓지 않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전담 인력이 필요했는데 개발자도 없는 상황에서 전담 인력이 있을 수가 없었고 QA 엔지니어한테 부탁을 했더니 그 작성하는 시간이 본인 테스트하는 것보다 더 많이 걸린다는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QA 엔지니어도 이거 테스트 자동화 도입하면 우리 반드시 성공한다. 그렇게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도입을 이제 하려고 막 검토를 하고 있다가 결국은 도입을 못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오픈소스 프레임워크에 좀 눈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직접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 조직에 맞는 걸 만들어 쓰자라고 해서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이제 리서치를 했고요. 이게 보시게 되면 이제 유명한 오픈소스들인데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요 밑에 두 개는 이제 안드로이드만 지원하는 오픈소스 프레임워크고 XC 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iOS만 지원하는 오픈소스 프레임워크입니다. 저희는 이제 iOS 서비스도 있었기 때문에 크로스 플랫폼을 지원하는 오픈소스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됐고요. 칼라바시 같은 경우는 자바린에서 제공을 하는 오픈소스인데 이 부분은 이제 개발적인 지식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에피움을 선택을 했고 에피움이 좀 범용적이고 확장성이 좀 크고 그리고 널리 인지도도 있기 때문에 에피움을 선택해서 그 테스트 자동화를 좀 개발을 해보자 라고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인가 거기에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하나씩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스크립트 생성 방식을 쉽고 빠르게 하자 그걸 제일 목표로 세웠고요. 두 번째는 파편화된 기기를 지원하고 제약 없이 테스트를 수행하도록 하자 이제 이걸 목표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제품들의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저희는 이제 이렇게 풀겠다. 코딩 기반의 스크립트 생성 방식을 디바이스에서 사용자가 제스처하는 대로 스크립트를 만들어주겠다. 이걸 제일 목표로 세웠고요. 두 번째로는 기기 특성에 따라서 해상도에 따라서 약간의 스크립트의 수정이 필요했었는데 그 부분도 하나의 스크립트로 다 해결을 해보자 라고 했고 세 번째 테스트가 보통은 이제 서버나 PC에 USB가 연결된 상태에서만 동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ADB 그런 권한 때문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을 해결하고 기기 스스로 어디 있든 테스트를 동작할 수 있도록 그걸 목표로 잡았고요. 그리고 가장 실패 원인이 컸던 전담 인력이 필요한 부분, 유지보수 이 부분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이걸 갖고 실제 QA 엔지니어 실무자들한테 이제 리뷰를 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개발할 건데 너네 쓸 수 있겠어? 그랬더니 이제 다른 또 요구 사항들이 나왔습니다. 더 요구 사항 갖고 개발을 하면 이제 좀 한정적인 테스트 솔루션이 되는 거고 좀 더 많은 걸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클라우드 디바이스를 서포트 해달라는 요구사항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마존 디바이스판 같은 그런 클라우드 디바이스를 땡겨서 테스트를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이 부분도 수정을 했고요. 두 번째로
그 테스트 자동화 제품이 결함만 찾는 게 아니라 그 결함을 찾았으면은 그 사내에 갖고 있는 이슈 트래킹 서비스에 이슈를 발급하고 트래킹할 수 있도록 그것도 서포트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 로드맵에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개발자들이 꼭 제어를 받는 게 아니라 현재 수집한 로그만으로도 그 오류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지금 사용 제품들도 많이 나와있지만 크래시 리포트까지 추가를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사내에 있는 디바이스들을 테스트 디바이스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 디바이스들을 좀 더 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매니지먼트 기능을 추가해달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 이제 로드맵에 같이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CI의 연동인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요. 여러분들도 테스트 자동화를 도입을 고민하신다면은 그 제품이 이 부분을 지원하는지를 꼭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CI는 다들 알고 계시지만 컨티뉴어스 인테그레이션의 약자로 그 빌드 시스템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개발자가 커밋해서 빌드하는 순간 자동으로 돌아가서 산출물을 생성하고 배포를 하는 시스템인데, 그 마지막 단계에 테스트 자동화 솔루션이 들어가서 테스트까지 완료를 해서 리포트까지 완성하는 것을 최종 저희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 초에 그 데모 버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데모 버전 만든 걸 검증받기 위해서 MWC 이번 바르셀로나에 나갔다 왔고요. 그 외국 고객들로부터 이제 피드백을 받았는데 생각보다 좋은 피드백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세운 구조는 테스트 애저 서비스라고 이 컨셉을 들고 나갔었거든요. 테스트 애저 서비스는 뭐 어떤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기존에도 있었지만 저희는 이 컨셉에 대해서 한 번 더 검증을 받기 위해서 이 컨셉을 갖고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PC가 디바이스로부터 테스트 스크립트를 생성을 해내고, 생성된 스크립트는 서버로 배포돼서 서버에 등록된 디바이스로부터 테스트 요청을 하고 그 결과를 수집받아서 이제 뭐 리포트를 하든 오류가 났을 때 다시 수행을 하든 그런 하나의 일련의 프로세스를 이제 테스트 애저 서비스로 저희는 부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품을 만든 게 이제 세 가지 제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스크립트를 만드는 스튜디오 제품과, 그리고 스크립트를 실행하는 제품. 그 테스트 스크립트 생성 방식인데 사용자가 입력을 하게 되면은 그걸 그대로 테스트 스크립트로 작성을 해줍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다른 제품하고 좀 다르게 내세우는 차별점이고요. 두 번째 차별점은 그 모든 테스트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을 웹으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웹에서 테스트 요청을 하게 되면은 디바이스들 수행을 하고 그 진척들과 결과 모든 것들을 한눈에 다 웹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차별점은 기존에 제약사항이었던 USB 커넥션을 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디바이스 스스로, 이게 이제 저희가 만들어내는 이제 스크립트를 작성하는 도구입니다. 이제 디바이스로 USB랑 연결되어 있고요. 이 디바이스에서 사용자가 액션을 하든 마우스나 키보드로 이 화면에서 액션을 하든 이 모든 액션들이 이쪽 시나리오 패널이라는 부르는 이 부분에 스크립트로 작성이 되고요. 이게 실제 이 우측 패널에 이제 코드로 생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더 코드를 알고 있으면은 거기서 좀 더 고급 펑션들을 써서 더 추가적으로 수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 하단에는 이제 정보 패널이 존재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디바이스에 나오는 정보들, CPU 사용량, 메모리 사용량, 그래프로 노출되어 있고, 또 다른 탭을 보면 로그캡 정보를 그대로 풀어주고 거기다 쉘 스크립트 명령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탭에서는 이 화면을 XML 데이터로 분석을 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선택하는 엘리먼트가 어떤 아이디를 갖고 있는 콘텐츠인지 그런 것들을 정보를 다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만든 테스트 스크립트를 이제 서버로 배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모바일 앱인데 그 T플레이어라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테스트 스크립트를 스스로 다운받아서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 그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고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셀프 러닝입니다. 누가 요청을 하거나 지시를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스크립트를 다운받아서 언제 어디서든지 테스트가 가능하도록 스스로 동작하는 제품이고요. 이제 스크립트를 이제 서버가 받아서 이제 모든 테스트 프로세스의 매니지먼트를 하고 있는 콘솔 제품입니다. 그래서 외부로 구현이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게 해당 케이스의 각 수행한 디바이스들의 결과 화면들이 노출되게 되어 있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게 되면은
현재 이 케이스에서 이 디바이스에 대한 상세 정보들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고 정보부터 어떤 화면을 터치를 했는지 그런 액션 정보들이 다 확인이 가능하고요. 테스트 진행 중에는 디바이스별로 진척률도 그래프로 나타나게 되고 완료됐을 때는 성공 실패율도 다 그래프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저희가 이번에 엠더워시 나갔을 때 갖고 데모들의 제품들 모습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테스트 자동화 도입을 하실 때는 굳이 서두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서두르려고 했다가 실패를 했었고, 저희 그 전에 우리 회사에 정확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그걸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어떤 제품이 필요한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품 검토를 좀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외산 제품 같은 경우는 프리 트라이얼을 한 달 정도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반드시 사용을 해보시면은 어느 게 우리한테 맞겠구나 그런 거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투자한다고 바로 성과를 보실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성숙하는 단계까지 와야지만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테스트 자동화를 도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